미국의 신종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재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국의 신종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5만 7,200여 명으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에 기록했던 5만 1,000여 명을 넘어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종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283만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13만 1,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하루 10,000명이 넘는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9,300여 명이 늘어 하루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는 7,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고 조지아주에서는 3,500명 가까이 늘어 하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에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를 잇따라 열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에 먼저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를 잇따라 열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엘라베마주 터스컬루사시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일부 대학생들이 코로나 파티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2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쳤어. 다 나가는 거야 뭐야? 엘라베마주 터스컬루사시에서 신종 바이러스 대응팀을 이끄는 랜디 스미스 소방대장은 시위의 보고를 통해 신종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학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코로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파티라는 게 뭐냐면 신종 바이러스 환자가 참석해서 환자와 접촉한 후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파티 티켓 판매금을 주는 것인데 터스컬루라시 보건당국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형태의 파티가 열렸었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한 코로나 파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 파티 현장을 확인하는 즉시 해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저 소문인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 파티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채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 파티를 일부러 열고 있었으니 가족에게까지 병을 옮길 수도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엘라베마주에서는 지금까지 3만 9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도 1,000명에 근접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NC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앞으로 3주 동안 미국에서 신종 바이러스로 2만여 명에서 많게는 3만 3천여 명이 더 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로운 전망치를 통해 이달 25일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14만 7,8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보다 평균 2만여 명, 많게는 3만 3천여 명이 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3일 오전 1시 30분께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2만 8,740명이었는데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네바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가 지난 4주간 보고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도 자신의 트위터에다 우리의 검진이 어느 나라보다 훨씬 대규모로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다. 더 좋은 소식은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낮아졌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데 참 이러다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3월에 예언했던 그대로 1억 6천만에서 이어 1,400만 명이 감염돼 버리면 결국엔 사망자가 20만에서 많게는 170만 명이 정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니, 한국과 미국은 1월 말경에 사실상 같은 날에 첫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은 3일까지 확진자가 273만 9,879명, 그런데 한국은 12,967명, 미국은 사망자가 12만 8,740명, 한국은 사망자가 282명.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은 제3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세계 최대의 보건재난국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난 1월부터 백악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이 필요하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보고들이 수차례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경제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고 있다가 결국 중요한 3주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액수입니다. 아직도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완전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이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22%가 넘는 GDP 추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민간 신용조사 업체 데이코쿠 데이터뱅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 기업은 무려 200개에 육박하고 있고, 일본의 상징 노포 기업, 세대를 이어가며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켜온 기업들을 말하는데, 최근 1년 동안 문을 닫은 일본의 노포 기업 수는 579곳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역사상 최악에 가까운 수준의 암흑기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여름 특별 보너스로 받은 것이죠. 결국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아베 총리의 사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를 이을 포스트 아베를 도전하는 고노다로 방위상은 트위터 팔로워 164만 명으로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많고 정책을 펴는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만, 남관표 주 일본 한국 대사와 대화를 하던 중 말을 끊고 무례하다 라는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강경화 장관과 악수를 하던 중 자신의 몸 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며 무례할 정도로 꽉 잡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강경화 장관도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화표 손의 압력을 보여주었죠. 악수를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노다로의 손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신경전이었죠.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고노다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결단력도 높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한 가지, 상식이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혐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역사 왜곡, 한국의 G7 가입 반대,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 낙선 운동 등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자 이제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무리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중국 1위 TV 제조회사인 TCL 자회사로부터 2,200억 원을 투자받은 지 4일 만에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인 지방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의 주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OLED 패널의 회로 구조와 구동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JOLED가 중국으로부터 200억 엔을 투자받은 지 정확히 4일 만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발표한 것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독주를 끌어내리려는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일본이 중국의 자본을 업고 반삼성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결국 참패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LG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일본의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망했고 소니와 파나소닉이 힘을 합쳐 만든 회사 JOLED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JOLED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을 쫓아오지 못해 파산할 뻔했지만 이미 상당한 부품들을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애플이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를 JOLED로부터 사들였고 JOLED는 애플로부터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받아 일본의 대형 LCD 공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아이폰에 더 이상 LCD를 사용하지 않고 OLED를 전량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JOLED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돈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고 세계 1위인 삼성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그룹 변호사 수만 550명에 육박합니다.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이 800명, 2위 광장이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이 하나의 초대형 로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중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검사나 판사 출신인데 삼성 변호인단의 압도적인 파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유명합니다. 위험한 중국 자본 2,300억 원을 겨우 투자받아 간신히 살아남은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회사 JOLED가 삼성의 소송 한번 잘못해서 수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일본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스시마시는 관광객의 80%가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 수많은 일본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KBS가 스시마시에서 취재 도중 스시마 주민 시즈코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를 틀면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